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에서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6년도 전기산업기사 제2회 회로이론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에서 x1분의 x3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지금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달함수를 x1분의 x3의 형태로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지금 x2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자, 이 x2t가 dt분의 dx1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아래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3t는 자, 그대로 x2t를 dt분의 dx1t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인테그랄 x3t dt 그리고 플러스 2의 dt분의 dx2t. 자, 그런데 x2t가 dt분의 dx1t이기 때문에 미분을 두 번 하게 되죠. 그럼 dt제곱에 d제곱 그리고 x1t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t가 됩니다. 자, 이제 식 자체가 x3와 x1의 함수로 전개가 됐죠. 자, 양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x3s는 자, dt분의 d는 s로 바뀌게 되죠. sx1s 플러스 자, 적분이기 때문에 실적분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s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3이 있어서 s분의 3 x3s 플러스 2의 dt제곱의 d제곱은 s의 제곱항을 갖게 되죠. x1s 마이너스 2x1s.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양변 모두 s를 곱해 줄게요. s3s s를 곱하는 겁니다. 자, 요 항을 좌우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s를 곱했기 때문에 s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 x3s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항에는 전부 다 s를 곱해놨으니까 s 곱하기 자, 2s 제곱 자, 내림차순으로 적겠습니다. 플러스 s 마이너스 2의 x1s 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왼쪽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s 플러스 자, s 마이너스 3으로 묶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x3s 니콜 s 괄호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의 x1s. 자, 이제 식이 모두 정리가 됐어요. 자,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x1s분의 자, x3s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x1s가 분모로 이항됐습니다. 그럼 요걸 지금 넘겼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x3s 연결되어 있는 요 항을 이항을 해서 분모로 넘기게 되면 자, 이게 분모로 내려오겠죠. s-3 그리고 위에는 s 괄호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 자, 요런 형태의 정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s-3분의 s 괄호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로 나와 있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바로 답이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62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1인 펄스 함수. 자, 요런 함수를 우리가 단위계단 함수라고 하죠. 네, a부터 b까지 자, 크기가 1로 나와 있는 단위계단 함수인데 자, 시간 추이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a만큼 지연된 함수 또 b만큼 지연된 함수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요 부분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보면 ut-a라는 함수에서 ut-b라는 함수를 빼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자,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as 빼기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bs. 자,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따라서 S분의 1로 묶으면 2a 마이너스 as 빼기 2a 마이너스 bs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보기의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6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하도록 하자. 자, 입력이 전압이고요. 출력도 전압입니다. 그럴 때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입력 2원분의 출력이 2.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입력 측의 전압을 계산하면은 자, R1, R2, C 세 개의 소자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1 플러스 R2 플러스 CS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출력 측에서 볼 때는 R과 C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죠. R2와 C. 그래서 R2 플러스 CS분의 1.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분모 분자 모두 CS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R1 CS 플러스 R2 CS 플러스 1분의 R2 CS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보기에 지금 S가 아래 첨자로 나왔는데 아래 첨자는 아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자, R2CS 플러스 R1CS 플러스 1분의 R2CS 플러스 1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6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반파 정렬파의 시료값을 구하라 나왔습니다. 자, 반파 정렬파죠. 반파 정렬파. 이 반파 정렬파도 우리가 데이터를 4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시료값, 그다음 평균값, 파고율, 파형률. 자,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자, 시료값은 최대값을 지금 IM으로 놨을 때 최대값 IM을 자, 2로 나누셔야 되고요. 평균값은 IM을 파이로 나누게 됩니다. 파고율은 2가 되죠. 파형률은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는 1.57로 네, 표현할 수도 있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료값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료값은 바로 2분의 IM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65번 비대칭 다산계류가 만드는 회전자계. 자, 비대칭 회전자계와 대칭 회전자계를 기억하셔야 되죠. 자, 비대칭 회전자계는 타원형이고요. 대칭 회전자계는 원형으로 나옵니다. 원형. 자, 원형이 되려면 대칭 회전자계가 된다. 자, 대칭 다산계류는 회전자계가 원형이다. 비대칭 다산계류가 만드는 회전자계는 타원형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66번 문제에서는요, 지금 전달함수가 전류분의 전압으로 나와 있죠. 전류분의 전압.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C1과 C2가 무슨 연결입니까? 당연히 병렬회로죠. 자,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C1S분의 1이고 C2S분의 1로 표기되는 값을 어드미턴스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드미턴스, 자, 병렬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로 가는 거죠. 자, 병렬일 때 어드미턴스는 역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C1S 플러스 C2S가 어드미턴스로 나오게 되죠. 자, 어드미턴스는 결과적으로 전압분의 전류라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왜냐면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역수이면서 자,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역수이면서 전류분의 전압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 결과적으로 어드미턴스는 전압분의 전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달함수 자체를 자, I분의 2로 표기를 해놨다라는 얘기는요, 결과적으로 어드미턴스의 역수를 취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값을 역수로 취하게 되면 C1S 플러스 C2S 분의 1 이렇게 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보기에서는 S로 한번 묶어놨습니다. SS가 공통이니까 묶게 되면 C1 플러스 C2 분의 1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L형 4단자 회로망 중에서 A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4단자 정수 A를 구하는 방법은, 자, 지금 우리가 L형이죠. L형일 때는, 자, 이렇게 기역 모양으로 A를 구하게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자, A를 구해봅니다. 1 플러스 하고요. 자, 여기 C는 J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쓰는 거고요. L은 J오메가 L로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됩니다. 4단자 정수를 구할 때는 항상 기본 단위를 오음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밑에 있는 항을 분모, 위에 있는 항을 분자로 표기를 해주면 J오메가 L분의 J오메가 C분의 1로 표기가 되고요. 자, 본분수를 풀어야 되니까 1 플러스, 자, 밑에 J오메가 L에다가, 자, 이걸 밑으로 내려서 J오메가 C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적고요. 오메가가 두 번 곱해졌죠? 오메가 제곱 LC 분의 1로 정답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 분의 1로 나와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바로 되겠죠. 다음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I를 구하면 몇 암페어가 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태분한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회로를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저 회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가 되겠죠. 자, 전압은 6V고 2옴과 2옴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회로를 태분한 등가 회로로 변환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럴 때 여기 단자 전압이 V가 되니까요. 자, 여기 단자 전압은 바로 2에 걸린 전압이고요. 회로는 지금 6과 2와 2가 직렬 회로로 접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압을 구하는 식은, 자,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6 해서 3V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당연하죠. 같은 장이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을 때는 전압은 각각 반으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2옴과 2옴이 직렬일 때 6V는 3V, 3V로 각각 분리가 되겠죠. 자, 저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저항을 구할 때는, 자, 중요한 게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개방단자에서 회로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단자에서 기준으로 회로망을 바라보면 2옴과 2옴은 병렬 접속이 되어 있죠. 전압원은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2옴이, 자, 두 개가 병렬이 나면 반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1옴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은 지금 3V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지금 1옴이라는 저항이 계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회로를 잠깐 분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자, 1옴에 9A. 자, 그럼 개방단자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개방단자 전압. 자, 그림 모양은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1옴에 걸린 전압이니까 9A와 1옴을 바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9V가 바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9V. 자, 그 다음에 저항값을 구할 때는, 자, 전류는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개방을 하고 개방단자에서 회로망 쪽을 바라보게 되면 저항은 바로 1옴으로 접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원래 상태로 한번 분리를 시켰던 걸 연결을 할게요. 자, 1옴 가운데를 두고 1옴을 가운데다 두고요. 자, 왼쪽 회로가 지금 위에 있는 회로고요. 오른쪽 회로가 여기 아래 있는 회로니까, 자, 왼쪽 회로를 부착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회로를 또 부착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저항은 1옴이고요. 여기도 1옴이고, 자, 여기는 3V라겠고, 여기는 9V라겠어요.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자, 지금 저항 3개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죠? 따라서 3Ω분의, 자, 전압 방향은 3V가 순방향, 9V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V 마이너스 9V.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A가 정답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태분함과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자, 풀어야 되는 고난도 문제인데요. 이걸 중첩의 원리로도 풀 수가 있는데 중첩의 원리보다 태분한 노튼의 정리를 익혀서 여러분들이 태분한 노튼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9번 문제인데요. 인덕턴스 L, 커패시턴스 C를 직렬로 연결한 임피던스가 있다. 정장회로, 자, 좋습니다. 정장회로. 정장회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L값과 C값을 각각 서로 같은 저항 R로 병렬로 접속을 했다. 이때 R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우리 정장회로에서 나오는 조건식 있죠? R제곱은 바로 C분의 L이다. 요게 조건식입니다. 정장회로의 조건식. 따라서 R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루트 C분의 L이다. 라고 식이 전개가 됩니다. 자, L값, C값을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L값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값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전개가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해서 풀어보면 바로 205이라는 저항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70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회로망 N1, N2가 있다. A 단자, B 단자, 그 다음에 A 다시 B 다시 단자, 각각 전압이 50V와 30V, 그 다음에 N1, N2 쪽을 바라본 회로의 저항값이 15ohm과 25ohm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개방되어 있는 단자를 서로 접속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단자를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결하겠다. 그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먼저 풀기 전에 이 회로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태분한 등가 회로를 지금 그리는 겁니다. 지금 이쪽은 15ohm과 50V가 접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15ohm과 50V가 자, 화살표 방향 주의하셔야 돼요. 화살표가 있는 쪽을 플러스로 그려야 되니까 자, 위쪽이 화살표가 있고요. 아래쪽은 화살표가 출발하는 지점이죠. 요 화살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50V와 15ohm이라는 저항이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회로를 우리가 태분한 등가 회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 회로에는 자, 전압이 화살표가 밑으로 향해져 있죠. 그래서 저항값을 그리고 화살표를 밑으로 보내게 되면 밑에가 플러스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저항은 25ohm에 전압은 30V가 접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려놓고 나서 이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 전류 방향은 50V와 30V가 모두 순방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류는 R분의 V, 저항은 직렬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됩니다. 저항 두 개를 더하면 45ohm이죠. 전압 두 개도 순방향이라겠습니다. 더해주면 80V가 되니까 2A의 전류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림이 자, 하나가 위쪽인데 또 하나가 위쪽이다 라고 그려진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 방향이 모두 위쪽 방향이 플러스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때는 회로망을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바로 하나가 순방향, 하나는 역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끼리 접속을 하게 되면 직렬 회로로 접속이 됐을 때 그건 바로 역방향 접속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7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파형 VT를 단위 계단함수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이 부분입니다. 자, 크기는 지금 10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0UT. 자, 그런데 시간을 2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지연된 함수로 표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한 거 있죠? 마이너스 10UT. 4만큼 지연된 함수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10UT-2에서 10UT-4를 빼주면 바로 2에서 4까지의 모양만 그림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놓고요. 자, 10UT-8에서 빼기 10UT
자, 10ut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라겠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 10ut 마이너스 2에 빼기 10ut 마이너스 4에 자,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10ut 마이너스 8 플러스로 변하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따라서 10ut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식이 전개되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정답이 네, 4번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73번 문제입니다. 삼상회로의 성간전압이 각각 80, 50, 50일 때 전압의 불평율을 구하는 문제. 자, 지금 우리가 72번 문제에서 80V와 50V와 50V를 주어졌을 때 전압 불평율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요상을 VA라고 놓고요. 요상을 VB라 놓고 요상을 VC라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림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VA상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80V로 나왔다. VA상이죠. 그리고 3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대칭 평형 3상이라면 이 각도가 정확하게 120도로 나눠져야 되는데요. 지금 불평형 걸려 있죠. B상과 C상이 모두 50V예요. 자, 그런데 이제 B상과 C상이 50V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체는 불평형 회로가 이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걸 내려보면요. 이걸 내려보면 요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40이 돼야 되고요. 자, 요게 플러스 30, 여기가 플러스 30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돼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걸 합성했을 때 자, 이걸 B상과 C상을 합성했을 때 결국 A상의 크기와 똑같은 부호만 반대인 크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중심은 40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을 이제 나열합니다. VA가 얼마냐? 80인데 VB는 얼마죠? 자, 실수는 마이너스 40에 허수는 마이너스 J30이에요. VC가 얼마죠? 실수는 마이너스 40에 허수가 J30입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정상분을 구하게 됩니다. 정상분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AVB 플러스 A제곱 VC. 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VA는 80이죠? 플러스 1 각도 120도 곱하기 VB를 적으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J 30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각도 마이너스 120도 곱하기 VC가 마이너스 40 플러스 J 30이 되겠죠. 자, 이걸 풀어보면 정상분 전압이 계산이 됩니다. 정상분 전압이 57.3V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역상분을 구해야 됩니다. 역상분은 3분의 1에 자, VA 플러스 A제곱 VB 플러스 AVC. 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한번 또 풀어봅니다. 3분의 1에 자, VA가 80 플러스 A제곱은 1의 각도 마이너스 120이죠. 곱하기 VB가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J30. 자, 그 다음에 A가 1 각도 120도. 곱하기 VC가 마이너스 40 플러스 J30.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보면 22.7V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네, 불평형률을 구할 때는 정답이 뭐냐? 정상분분의 역상분이다라는 거예요. 정상분분의 역상분. 근데 문제에서 정상분과 역상분을 주지 않고 불평형률을 구하겠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과 역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벡터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아주 고난도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정상값을 우리가 구했죠. 57.3V로 역상값은 22.7V로. 자, 곱하기 100 계산해주면 바로 39.6%의 불평균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네, 시험장에서 이렇게 정말 풀어준다면
시간 부족으로 합격하기가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저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바람직한 학습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73번입니다. Y결선된 대칭 3상회로에서 한 상의 전압이 상전압이 말입니다. 상전압이 220의 루트 2 사인 오메가 t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전압의 실효값은 바로 이 부분이죠. 220V라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성간전압의 실효값을 구하라겠는데 결과적으로 Y결선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성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루트 3배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상전압은 지금 실효값이 220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죠. 당연히 성간전압의 크기가 380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74번 저항 R인 검육의 G의 그림과 같이 R1의 저항을 병렬로 또 R1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AB 단자의 저항 R값과 같게 하고 자 AB 단자의 합성 저항을 R과 같게 하고 또한 자 여기서 또 문맥이 달라지죠. G1에 흐르는 전전류를 n분의 1로 하기 위한 R1의 값을 구하라. 자, G1에 흐르는 전전류의 n분의 1배로 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위에 있는 식을 유도를 하고 또 아래에 있는 식을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쵸? 보면 AB의 단자 합성 저항은 저항 R과 같게 하고 라는 의미가 하나 끊어지고 G에 흐르는 전류를 전전류의 n분의 1로 하고자 한다. 이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뒤에 있는 말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자, G에 흐르는 전류를 IG라고 하고요. 전전류를 우리가 I로 한번 써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IG라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R과 여기 R1이 병렬 접속이잖아요. 그러면 R 플러스 R1 분의 자 R 쪽에 흐르는 전류로 가는 거니까 검육의 쪽에 흐르는 전류로 가기 위해서는 위에가 자, 반대 저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전전류를 곱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IG 전류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위에 문제 조건에 G에 흐르는 전류는 IG라는 거죠. G에 흐르는 전류가 전전류의 n분의 1배다. 전전류는 I라는 전류인데 G에 흐르는 전류가 전전류의 n분의 1배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IG 전류를 구해놨는데 여기다가 IG 전류가 n분의 1 I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식이 되는 거죠. 관계가 없죠. 자, 이래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I는 상쇄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NR1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 R 플러스 R1 이렇게 되겠죠. R1을 넘기면 n-1에 R1 이렇게 될 거고요. 니콜 R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R1을 구하라겠죠. R1의 값은 얼마가 될까 물어봤으니까 결과적으로 n-1 넘기면 n-1분의 R이다 라는 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니까 3번에 n-1분의 R이다 라는 식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전체를 읽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유도하고 있으면 필요 없는 식인데 지금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본 사람만이 문제를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0%로 정말 빠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75번. 저항을 5,000오hm, 정전 용량을 20마이크로페럿, 직렬로 접속된 회로의 일정 전압 2V를 100으로 줬습니다. T가 0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 콘덴사의 단자 전압을 구하라. 자, 우리 RC 과도 현상에서요. 75번 문제. RC 과도 현상에서 꼭 외워야 될 전류 공식과 꼭 외워야 될 콘덴사 단자 전압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R분의 2의 마이너스 R C분의 1T. 그리고 콘덴사의 단자 전압 공식은 2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R C분의 1T.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풀한 얘기입니다. 콘덴사의 단자 전압을 구하자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지금 2V를 100으로 줬으니까 그대로 100 하고요. 괄호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자, R이 얼마죠? R이 5000 곱하기 C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분의 1 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자, 2의 마이너스 하고요. 요 결과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이 값이 10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10t 이렇게 들어가는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0에 괄호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0t로 나와 있는 정답, 네, 당연히 3번을 체크하시면 네, 되겠죠. 다음 7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T형 4단자 회로망에서 A, B, C, D 파라미터 중 B값을 구하라. 자, B값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B값. 자, 위에 있는 임피던스 항 두 개를 더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다시 한번 곱해준 다음에 Z3로 나누면 B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분모 통분을 해줍니다. Z3로 묶으면 Z1, Z3 플러스 Z2, Z3 그리고 Z1, Z2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니까 당연히 4번에 예, 보기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죠. 자, 77번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죠. 자, 태분한 등가 회로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 RL 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단자를 개방을 시킵니다. 자, 단자를 개방시키면은 자,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V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가 15ohm이죠. 15ohm에 네, 100ohm이네요. 115ohm에 105ohm에 95ohm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개방 단자에 걸린 전압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단자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105ohm과 95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서 빼든지 아니면 105ohm과 110에 걸린 전압을 구해서 빼든지 하시면 되죠. 자, 쉽게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을 먼저 구할게요. 100 플러스 100분의 자, 이게 직렬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V. 자, 이 전압이 지금 요 105ohm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이제 95ohm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110 플러스 90분의 90 곱하기 10. 자, 95ohm에 걸린 전압을 빼줍니다. 자, 요게 단자 전압이 되겠죠? 이 단자 전압은 0.5V로 나와요. 자, 이게 지금 태분한 등가 회로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태분한 등가 전압 있죠? 자,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할게요. 자, 태분한 등가 전압은 결과적으로 이 단자를 단락시키고 자, 개방 단자 쪽에서 회로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105ohm과 105ohm은 병렬 접속되고요. 110과 95ohm이 병렬 접속이 되면서 두 개가 직렬로 접속이 되죠. 그래서 자, 100 플러스 100분의 100 곱하기 100 요렇게 하나 구하고 플러스 110 더하기 90분의 110 곱하기 90 이렇게 구해서 더해주면 합성저항이 99.5ohm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태분한 등가 저항과 태분한 등가 전압이 VT와 RT로 계산이 됐고요. 자, 여기가 지금 개방 단자였는데 이 사이에다가 저항을 자, RL이라는 저항 15ohm을 접속해 주면 이때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고난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RT라는 저항값은 99.5, 그 다음에 15ohm의 저항값이 직렬입니다. 전압은 0.5V로 접속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57A의 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태분한 등가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태분한 등가 회로, 노튼 등가 회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결과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78번 그림은 상순의 ABC인 3상 대칭 회로다. 성간전압이 200V고 부하 한 쌍의 임피던스가 100에 60도일 때 전력계 지시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전력계 지시값에서 W의 지시값을 구하려면은 성간전압이 AC 전압이 필요하고요. 선전류는 IA가 필요합니다.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3상회로이기 때문에 자, A, B, C를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자, VA, VB, VC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VAC는 VA-VC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VC가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꾸면요. 마이너스 VC가 되면서 바로 VAC의 전압은 이런 전압이 되겠죠. 성간전압입니다. 자, 이 사이 각도는 30도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임피던스가 지금 60도로 주어졌다는 얘기는요. 바로 임피던스라는 것은요. 바로 한 상에 걸려있는 임피던스 성분인데 A 상전류하고 A 선전류하고 요 사이 각도가 60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파이 값은 뭡니까? 이 파이 값은 성간전압 AC와 선전류 A 사이의 위상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 사이가 파이가 된다는 얘기니까 파이 각도가 나왔어요. 60도에서 30도를 뺀 각도가 바로 파이 각도가 되죠. 30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압 관계는 성간전압의 크기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는 걸 알았고 파이 값까지 구했는데 필요한 게 전류가 없죠. 그래서 전류를 다시 구해줍니다. 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성간전압을 자, 루트 3Z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간전압이 지금 얼마로 줬죠? 220V 줬어요. 220. 자,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가 100이다 라고 줘줬죠. 임피던스가 100이다. 그래서 이 선전류를 구해 보니까 선전류가 1.27이 나왔어요. 자,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W는 자, VAC가 성간전압인데 성간전압을 바로 220으로 줬죠. 220 곱하기 선전류를 1.27로 구했고 곱하기 코사인의 몇 도? 30도. 파이 각도를 30도로 구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네, 정답이 242W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또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 연도에는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문제가 지금 벌써 몇 문제입니까? 한 3문제 정도가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79번 문제는요, 콘덴사에 Q쿨롱의 전압을 충전하였을 때 양전의 전압이 2였다. 콘덴사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얼마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콘덴사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QV라는 공식, 2분의 1 CV제곱, 그 다음에 20분의 Q제곱이라는 공식이 네, 성립이 되죠. 지금 여기서는요, 자, 2분의 1이 우선 들어가야 되니까 자,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C가 곱해진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V제곱. 따라서 2분의 1 C의 전압을 2로 바꿨죠. 2의 제곱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바로 이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0번 문제인데요. 비정연파에서 정연대칭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선 정연대칭이라면 파이 t라는 값은 반드시 파이 마이너스 t하고 마이너스 관계가 붙어야 성립이 될 수 있다. 왜 그러죠? 정연대칭이라는 건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t 부분과 마이너스 t 부분은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쳐줘야 플러스 한과 같아진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